고통스러운 노후를 만드는 원인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4가지 치명적인 고통이 있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문제는 인간의 삶에 고통만 안겨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4가지 문제를 잘 대처하면 행복감이 극대화되기도 하죠. 문제는 4가지 문제를 행복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보다 고통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엔 더욱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은퇴자를 고통의 함정에 빠뜨리니까요. 안녕하세요. 은퇴 유튜브를 운영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게 다르다는 말처럼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문제는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 당하는 요인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4가지 고통을 모두 안고 가느냐, 그중 한두 가지만 벗어놓고 가느냐의 차이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통의 관점에서 조심해야 될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퇴자의 삶을 윽박지르는 4가지 치명적인 고통. 첫 번째는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 당하는 돈이 없는 고통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미드 영화 자이언트가 생각이 납니다. 하이틴 스타 제임스 딘과 시대의 요정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죠. 가난했던 제임스 딘이 가진 고생 끝에 유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런 멘트를 칩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임스 딘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있는 사람에겐 그렇겠지요.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으로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 표현이긴 하지만 빈 지갑은 은퇴자의 어깨를 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전에 힘과 지위, 명예, 돈이 있었다고 해도 은퇴 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면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 돌아오는 상실감은 그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가난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난의 실체를 알 리가 없으니까요. 은퇴자의 삶을 윽박지르는 4가지 치명적인 고통. 두 번째는 단절된 유대관계가 몰고 오는 고통입니다. 유대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유대관계는 절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의 NHK 스페셜 제작팀이 제작했던 노후 파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뭘 하자가 해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빈지갑이 초래하는 관계 단절의 일상은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결혼식 가면 축의금 내야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조의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런 일상이 일본인의 노후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돈 없는 노후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싫든 좋든 세상으로 통하는 문엔 통행세가 존재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버거운 판에 세상에서 맺은 인연의 끈을 유지하는 문제는 사치로 여겨질 뿐이죠. 이런 상황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가둘 수밖에 없는 고립을 만듭니다. 돈이 없는 것,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제가 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친구와 지인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내 편이 될 수 없게 만든 주범 중 하나가 돈입니다. 돈 없는 노후는 가까운 지인도 친구도 하다못해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면 억지일까요? 은퇴자의 삶을 윽박지르는 4가지 치명적인 고통. 세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돈과 관계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없는데 건강까지 나쁘면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돈과 관계만 아니라 건강도 역시 한 바구니에 담긴 인생 고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 포럼에서 노인의 건강과 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51%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두 개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비율도 22%나 되죠. 결국 노인의 73%는 두 개 이상의 중복 만성질환을 가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후를 살아야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54만 명입니다. 독거노인 증가 실태를 보면 2018년 14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엔 171만 명, 2025년은 약 20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인구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건강까지 잃어버린다면 어떤 노후가 펼쳐질까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떠나 자신들의 보살핌이 가능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도 건강 잃은 홀로 노인에겐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어버리면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누굴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젠 정말 지쳤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은퇴자의 삶을 윽박지르는 4가지 치명적인 고통 4번째는 비전을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비전 타령이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열정이 사라지고 급기야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삶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노후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60세가 은퇴할 나이라고 해서 꿈도 비전도 은퇴를 선언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노년교육연구회 은퇴 수업에 따르면 세계 역사상 35%가 60대에서 70대에 의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업적의 64%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과 책임지고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논할 만큼 활동하는 노후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내 이름을 콕 집어서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할 일도 없는 노후가 일상이라면 그게 행복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진 않을 겁니다. 은퇴 후 짧게는 20년, 길면 40년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시간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언가 꿈틀거리기 위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다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고 그림을 시작하고 글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60세가 늙은 나이도 아닌데 마냥 수동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아직 주연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걸 잊지 맙시다. 제 한 몸 가누지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빠진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설 수 있고 갈 수 있고 빠르진 않아도 뛸 수 있고 판단에 무리가 없는 정신을 가졌다면 액티브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시도하는 건 고통이 아니죠. 오히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은퇴자의 삶을 윽박지르는 치명적인 4가지 고통으로 뻔히 알면서도 속절없이 당하는 돈이 없는 고통, 단절된 유대관계가 몰고 오는 고통,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 비전을 잃어버린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했던 4가지 고통이 노년기에 어떤 위험으로 연결되는지 후지타 다카노리에 져서 2020 하류 노인이 온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침 어스름한 빗속에서 잠이 깬다. 겉은 틈으로 새어드는 아침 햇빛이 옷가지와 진단지가 나뒹구는 너저분한 방을 비춘다. 몸이 무거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15분쯤 지나 얼룩과 검은 때로 더러워진 이부자리에서 겨우 일어나 세수를 한다. 냄비에 남아있는 밥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약을 한 줌 입에 털어넣는다. 지병 때문에 약은 빠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 약값이 비싸 병원에는 자주 갈 수 없어 처방받은 약은 절반만 먹는다.
옷을 갈아입고 근처 공원에 나가 그곳 벤치에서 하루를 보낸다. 어린 학생들과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이 눈앞을 지나간다.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친척과도 이미 오래전 연락이 끊겨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싸구려 쌀로 지은 밥과 마트 반찬 코너의 할인 반찬 하나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다. 가끔 할인에 파는 무른 조각 과일을 사 먹는 것이 유일한 사치다. 방 안의 조명이라고는 텔레비전의 불빛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형광등은 켜지 않는다. 전달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20만 엔이 채 남지 않았다. 연금은 받지만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돈이 바닥날 텐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밤 9시가 되면 곧 잠자리에 든다. 조용한 방 안에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울린다. 가끔 얼른 나를 데려가줘요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든다.